왜냐하면은 지금이 챗 GPT 시대란 말이에요. 적당히 살아서는 생계만 유지. 진짜로. 우리 애들은 특히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챗 GPT. 인공지능 두렵지 않아.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음악 캐다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김종원님의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제가 이거 좀 전에 읽었어요. 겨우 요거 읽었거든요. 아니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영상 하나를 거뜬히 찍을 수가 있어서 텐션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앞에 프롤로그에서 원래 매년 100권이 넘는 책을 읽으시다가 한국의 괴테를 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괴테의 책만 1년에 한 권씩만 15년 동안 읽으셨대요. 이 책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괴테의 책 한 권을 깊게 읽으며 그에게 영혼까지 전수받은 내가 우리 두 사람이 나눈 글쓰기에 대한 농밀한 대화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부분 읽으면서 그렇게나? 이러고 이제 쭉 읽는데 1장 소제목이 뭐냐면요. 괴테의 글쓰기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면 일어나는 변화. 정말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그 괴테의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진짜 해보세요. 저는 사실 괴테의 책을 읽거나 이렇게 김종원 작가님처럼 하진 않았지만 저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만약 머리에 있는 생각을 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우 강력한 삶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겪고 느끼는 것에 질문해서 나온 답을 모두 글이라는 틀에 붙잡아둘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한 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최근에 폭삭소가수다 드라마 보고 영상 찍은 거, 이 영상 찍어서 이제 올린 거 보고서 블러셔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캐다맘님은 책을 읽든 뭐 하다못해 이렇게 드라마를 보든 굉장히 감정과 생각이 크게 느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막 맨날 소름 돋는다 그러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안 게 저는 그런 책을 읽거나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관찰을 하거나 또 그런 드라마를 보거나 하다못해 그냥 유튜브 쇼츠를 보더라도 저는 그걸 볼 때 어떤 아웃풋 어떤 글로 표현을 할지 어떻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지 이 저절로 자동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대본을 따로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웃풋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제가 능력이 확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유튜브 한 지 4년 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 영상 올리기도 몇 번을 했었고 좀 많이 올리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블로그에 글 매일 쓰기도 했고 뭐 인스타는 이제 매일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글 쓰고 말하는 것을 저는 이 4년 동안 꾸준히 계속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웃풋 하는 게 완전히 자동화가 된 거죠. 정말 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확신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한테 한두 시간 배달해서 용돈을 벌어라 뭐 이런 광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배달을 해서 그 사람이 이 배달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어떤 질문을 던졌어. 예를 들어서 삶의 이유는 뭐지? 하루 2시간 그 배달함으로써 뭐가 생기지? 또 주도하는 삶은 어떤 거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나온 답을 글로 쓴다면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찾는 지혜로운 방법. 하루 2시간을 바꾸면 생기는 일.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법. 이런 콘텐츠를 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배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달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 이런 주제를 잡아낸 후 글로 쓸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정도로 달라질 것이다. 이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자, 챗 GPT 아시죠? 챗 GPT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려서
정리를 한다라든가 또 예를 들어 글도 쓴다고 하잖아요. 글을 어떻게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확 추려서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창조가 아니죠. 이 챗 GPT 로봇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은 오직 생각하고 그걸 글로도 쓸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뭐든 간에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생각해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기분 나쁘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지? 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뇌과학에 대한 영상이나 책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상을 글로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일상을 글로 남기는 사람은 이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고부터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벌써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책을 1년에 한 권은 꼭 내야겠구나. 진짜. 더 써야 되겠다. 제가 바프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찍겠다고 했잖아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내 삶을 바꾸고, 사람을 얼마나,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지? 정신적, 육체적, 완전히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건강하고 체력만 좋아지고 예뻐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운동하면서 저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요. 근력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이 몸의 신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맞죠? 질문을 하니까 운동하면서도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바프를 찍으려고 했는데 와, 바프만 1년에 한 번씩 찍을 게 아니라 책을 1년에 한 권씩 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근데 엄마들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글도 쓰셔야 돼요. 책을 내세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책을 내세요. 어떤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책을 내세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장이든 전업주부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왜냐하면은 지금이 챗 GPT 시대란 말이에요. 적당히 살아서는 생계만 유지해. 진짜로. 우리 애들은 특히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기서 이제 직업은 3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비전문가. 이들의 특징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내면과 머리에 쌓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성장을 안 해. 대부분 그렇죠.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막 계속 쌓기만 하잖아. 인풋만 하잖아요. 아웃풋을 안 하잖아요. 맞죠? 쌓기만 하는 거. 그게 비전문가. 그리고 2단계는 전문가의 단계예요. 이 전문가는 어떠냐면 이들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잘 살아갈 거래요. 그들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줄 안다.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라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3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애들은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뭐냐면은 예술가. 자, 전문가와 예술가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한 말과 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자신이 내뱉은 말과 쓴 글에 대해서 그걸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분야의 예술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비전문가, 전문가의 수준으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너무 좋아서 이건 진짜 읽을게요. 만약 당신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 또 그걸 보며 느낀 것들을 글로 쓸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평생 성장만 거듭하며 살 수 있다. 저는 제 삶이 지금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안 행복하냐고. 감사하고 진짜 막 내일이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진짜. 지금 우리 구속받지 않고 다 세상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주입받지 말라니까요. 쇼츠나 드라마나 이런 것만 보면서 막 주입만 받지 마시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책 읽는 거. 책 읽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노는 거 관찰하세요. 그걸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쓰시는 거. 글로 쓰세요. 글로 쓰세요. 그렇게 글로 쓰든 말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화가 된다고요. 이렇게 자꾸 아웃풋하는 걸 하다 보면은 인풋이 있을 때도 벌써 자동화가 돼요. 아웃풋을 위한 준비하는 자세로 인풋을 해요. 영양가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가 나에게 들어와도 다 뭐가 남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게 좋은 작가 중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좋은 작가라는 건 막 뛰어나게 막 타고난 막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고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0개의 문장을 쓰면은 계속 고치고 고쳐서 결국 남는 건 한 문장. 99개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요. 매일 글을 고쳐 쓰면서 자신의 일상에 존재하는 보기 싫은 부분도 함께 고치기 때문이다. 사실 글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나를 알게 돼.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다 좋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나의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이구나. 이거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 고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글을 쓰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울 안목과 의지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꼰대가 아닌 모두에게 인기 많은 좋은 인간관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늘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사람. 글을 쓰면 겸손해집니다. 진짜예요. 내게 글쓰기란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합시다. 글 쓰는 거 돈 드나요? 돈이 안 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상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고 힘낼 수 있게 손을 잡는 일, 그리고 다치지 않고 예쁘게 살 수 있게 진실로 애쓰는 일, 그게 바로 글을 쓰는 사람이 보내면 좋은 일상이다. 이런 일상을 살자고요. 글을 쓰면서 챗 GPT, 인공지능 두렵지 않아. 글을 쓰시면 됩니다. 진짜 이 책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그냥 나는 인풋만 좀 편안하게 하셨다. 안 돼요. 글을 쓰세요. 이제 꼬북클에서 책을 이제 읽으면은 뭐 한쪽을 읽더라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좀 글로 쓰는 거를 꼭 쓰게 하거든요.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베껴 쓰더라도 어떻게든 글 쓰는 걸 계속 습관화시켜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꾸불류는 진짜로 이제 SNS에 글을 써서 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도저히 혼자 못하겠으면 이런 거라도 같이 해서 어떻게든 나를 글 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글 쓰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걸 하고 삶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